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석열의 논란 발언 탑5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뇌피셜로 정한 순위이기 때문에 반박 시에는 여러분의 순위가 맞습니다. 먼저 제 5위 인원이 아니라 요원 발언입니다.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나온 말인데요. 당시 윤석열은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은 써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 윤석열의 반박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과거에도 이미 숱하게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그런 폭로 영상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심지어 6차 변론 당일에만 하더라도 변론 과정에서 그 단어를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 보면 지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지에 오르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4위 계엄 당일에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 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시작으로, 근데 또 이게 날짜가 공교롭게도 또 12월 12일이네요. 근데 뭐 아무튼 이 대국민 담화를 시작으로 올해 1월 15일 체포 직전에 자필 편지에서도 언급이 된 내용이고,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도 집회에 나가서 국회의원 300명보다 적은 280명의 군인으로 도대체 무슨 계엄을 하냐 라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바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에서 밝힌 동원 병력만 하더라도 1,500명이 넘고 경찰도 약 3,800명이 동원됐죠. 그리고 거기다가 국회 투입 병력은 방탄복에 뭐 야간 투시경에 누가 보면은 김정은 참수작전이라도 하러 가는 줄 알겠어요. 다음으로 3위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라는 발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발언이 정말 황당했는데요. 그동안 나왔던 증거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벙커 안에 가두려고 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선관위에 들이닥쳐서 뭔가를 시도했다는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언론사의 단수를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이라든지, 이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윤석열은 제2의 유신 또는 12.12 군사반란과 같은 역적모의를 시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국회 예상 밖으로 빨리 집결한 야당 의원들, 그리고 또 시민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민주화의 결과로 인해서 군, 경, 정부 부처 내부에서조차 독재에 반대하는 정말 많은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윤석열의 반역 시도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당한 이 반역 행위를 가지고 마치 본인이 의도해서 빨리 끝난 것처럼 되지도 않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 살인행위 저지르려다가 경찰에 의해 가지고 저지를 당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저는 원래 죽이는 신용만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어설픈 살인이 어딨어요? 라면서 무죄 주장하는 거랑 지금 윤석열이 하는 행동이랑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근데 그걸 심지어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으니 정말 이 부끄러움이라는 거는 우리들만의 몫인 건지 참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위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나 관련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발언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유력한 동기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것이죠. 이 창원지검 수사보고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최소 4차례에 걸쳐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이 있고, 최근에는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도 김영선 공천 개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다는 증거자료로서 이 녹음 파일까지 나온 바가 있죠. 그런데 윤석열의 해명은 어떻습니까?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 없다, 또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명태균과 소통한 사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해왔죠. 명태균이 자기가 갖고 있는 황금폰 속 내용이 공개되면 대통령이 물러날 것이라고 확언을 했다는데 다른 내용은 또 뭐가 들어있을지 정말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계몽령 발언이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다른 국민들을 계몽하려고 역적질을 했다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한국사 강사씩이나 되신다는 전한길 씨도 이 계몽령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한국사 전공을 해서 서양 철학에 대한 몰이해가 있는 것인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역사학을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장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자칭 법조인이라는 윤석열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비판입니다. 게다가 이 계몽령이라는 말 자체도 원래는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만 한정적으로 유행하던 단어였던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국가원수가 무슨 동네 반상회에서도 안 나올 법한 이런 소아병적인 사고 수준으로 국민 전체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윤석열은 형사법정에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극우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헌법재판소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윤석열이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죠. 올해는 푸른뱀의 해, 그 유명한 을사조약이 체결된 바로 그 을사년입니다. 120년 전에 우리 민족은 한없이 약하고 무기력했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슬기롭게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